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희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금호 타이어 화재 소식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 관련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아마 라이브 영상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현장 영상 보신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살다 이렇게 광주에서 큰 불이 나는 건 기자 생활 20여 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큰 불 났습니다. 금호 타이어 이 생고무 이 타이어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화학약품, 화공약품들이 또 많이 비축이 되는데 그거를 제조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이 큰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좀 진압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갔더니 정말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좀 이 검은 연기 구름들 쉽게 진화가 안 되고 수십여 대의 소방 장비, 헬기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이 피어나오는 검은색 용기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로 피해가 계속 확산된 게 공장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계속 불이 번져 나가는 겁니다. 물 뿌려도 안 됩니다. 이 공장 구조 특성상 이 샌드위치 패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한 10만여 평의 부지에 기초 생산 원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불이 나서 현재까지도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진화율은 9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 특성이 완전히 꺼져야 되는데 그게 꺼지지 않으니까 이 지역 사회에 많은 피해, 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문제는 이 금호 타이어 이 광주에서 생산하는 이 광주 공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금호 타이어 작년에 매출 4조 5천억 잘 나왔습니다. 올해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해서 5조 원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었고요. 이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금호 타이어 8곳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에서는 3곳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불이 난 금호 타이어가 이 광주 공장이 사실은 본진이죠. 이 메인입니다. 신제품 출시를 하고 있고 중요한 절차들 과정들이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국내 생산의 58%.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점이 광주 공장입니다. 그리고 곡성 공장, 평택 공장, 국내에는 세 곳의 거점이 삼각벨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 광주 공장이 사실은 이제 그 공장 그 1공장 한 개 동 사실 전체가 다 소실될 정도로 이 생산이 마비됐습니다. 이 타이어를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이쪽 라인에서 만들었던 신제품, 부가가치 제품들 이런 라인들이 지금 안 돼서 근로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2,300여 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일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장은 지금 진화 불 끄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리니까 직원들은 당장에 이 고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곡성 공장 또 미국이나 중국 공장이 있어서 이 생산량을 분산해서 가겠지만 이 피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수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르면 수개월, 길게는 1년까지 생산 라인을 새롭게 깔아야 되는데 이걸 두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여론이 좀 나눠지는 거죠. 이 공장이 불에 다 찼어요. 그럼 새로운 설비를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에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빅그린 산단, 이 빅그린 산단에 토지 계약까지 해놨단 말이죠. 거기로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조금 빨라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앞으로 후속되는 문제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이 기아자동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아자동차는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GGM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 같은 경우는 일본에 수출하는 이 자동차 한 400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광주 공장 생산하는 물량 이제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곡성 공장에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당장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길어지다 보면 지역 경제에 크고 작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일이 없은 우리 직원분들 한 2,000여 명 넘는데 이분들 일 없으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70% 가량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생계가 좀 힘들어지고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도미노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데 이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지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들이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 바로 근처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들 돌아다니면서 또 아파트 단지 올라가서 그 상황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먹구름, 검은 구름, 분진, 미세먼지들이 확 오니까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오래 있다가 큰일 날 상황이 됐는데 또 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은 이 위급한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때 정말 이제 막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광주 여대로 피신을 하신 분들도 꽤 나왔고요. 또 피해를 호소하신 분들, 일단은 자동차 이쪽 근처에 계신 분들 자동차가 다 고무가루가 다 이렇게 쌓여갖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도 문을 닫아놨지만 그 유독가스라든가 이 고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증, 이 목 통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자동차 피해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피해, 또 다른 지역까지 사실 연기가 다 뻗어 나가는 게 광주에서는 웬만한 데서는 관측이 다 됐거든요. 거기서 나타났던 그 피해들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광주 공장이 여기 만들어진 지 운영하고 있는지는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 송정리 일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곽이었죠. 그런데 벌써 50년이 지나면서 이 송정이 또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이제 중심 도시 그 주변으로 선운 1, 2지구를 비롯해서 광산구청 이 민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평으로 이전하는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 토지 이 계약금을 납부를 해서 이전 절차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돈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 공장 하나 옮기는데 이 돈들이 1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 마련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땅, 이 금호 타이어 공장 한 10만 평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광주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이 땅을 상향시켜주면 거기에 따른 특혜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호 타이어의 지금 모기업은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입니다. 이 중국 자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용도 변경을 해서 비싸게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고 빅그린 산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장을 팔아서 넘어가 버린다. 소위 말하는 먹튀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공장 이전 비용 1조 4천억 원. 한 평이 한 15만 평, 여기 10만 평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땅값 문제, 인허가 문제, 또 이 먹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이게 참 앞으로 이제 이 금호 타이어 공장 이전이 어떤 변수로 불똥이 튀게 될까도 조심스럽게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제가 중계하면서 또 그 공장 관련해서 금호 타이어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사장님 또 우연찮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 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장을 정상화하기까지는 길게 1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라인들 공정들이 한 단계가 멈춰서 버리면 전체가 다 안 들어가는 그런 구조, 또 노후화된 시설 공장이다 보니까 이 그 기계 장비들이 현대가 안 돼 있죠. 현대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화재 피해도 컸던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이 광주시는 현재 특별 재난구역 또 고용 위기 지역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 교부세도 요청을 했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아마 진짜 이런 거 상황이면 이 휴업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이 공장의 직원분들도 희망퇴직이라든가 전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크고 직원분들이 2,0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순환 배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 대량 실직이라든가 생계 위협이 이 금호 타이어뿐만 아니라 이 광주의 지역 경제 또 이게 우리 부동산 또 아파트 시장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정말 좀 먹먹했습니다. 이런 진짜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소방관 경찰관들이 진짜 그 상황에서 연기가 많이 피어난 상황에서 좀 위험스러운 작업을 했는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식당 한 곳에서는 이 소방관들 위해서 무료로 식사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식당도 나타나서 한편은 좀 훈훈한 마음이 들었고요.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 이 큰 4개, 5개 단지가 있었는데 여기 주민들만 수백 명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 돼서 속으로는 가슴을 정말 진짜 저도 이제 옆에 있으니까 좀 놀라운 가슴을 좀 쓸어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 하는 와중에 또 방송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마스크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방진 마스크도 또 갖다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도 계셨고 목이 말라서 진짜 저 지갑도 놓고 왔었는데 이 물하고 또 커피까지 또 사주시고 또 음료수 이렇게 사주셨던 구독자님들도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호타이어 문제 빨리 잘 좀 해결되고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이 9만 평 땅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공장 용지죠. 금호타이어하고 거의 유사하게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뭐 일신방직, 전남방직도 사업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허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특허에 그게 뭐죠? 그거 특혜 논란 있어 왔습니다. 이 공장 용지를 용도를 상향해서 상업 용지, 주거 용지 만들어서 풀어주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여금 문제도 있고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불경기,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전남방직 이 더현대는 이제 착공이 곧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 이미 더현대에서 땅을 샀습니다. 사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예정을 했는데 시간이 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네요. 아마 올 10월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4,300세대가 넘어요. 여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죠. 신축 단지인데 문제는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예측을 하는데 지금 뭐 일선에서 나오는 예상 분양가는 2,700에서 2,900.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평당 3천만 원. 상무 센트럴 자이. 여기가 이제 10억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4,300세대인데 이 단지 3,000세대를 먼저 10월 달에 분양을 하고요. 1,300세대 이게 이제 1단지 이게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휴먼스 PFV 여기 이제 시행사인데 여기가 이제 6,850억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760만 원대 매입을 했는데 이 땅값이 이제 용도 변경되면서 훌쩍 올랐죠. 개발 이익은 한 1조 원이 훌쩍 넘어죠. 그래서 공공기여금으로 5,899억 원을 광주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돈을 받아서 이 지하철이라든가 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이 사업 자금을 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천 앞에 더현대, 또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이 있어서 이 일대가 정말 광주 랜드마크 아파트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자본력 있으신 분들,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또 노리신 분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주에 미분양이 지금 많습니다. 일례로 아직 아파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무 센트럴자이, 중앙공원 롯데캐슬, 우남자이 포레나, 중엔 힐스테이트, 학동 4구역도 올해 이제 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파트들도 한꺼번에 좀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수천 세대, 5천 세대, 6천 세대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또 3천 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까지 시장에 나와요. 또 고분양가, 공급 과잉인데 이게 과연 광주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받아줄 수 있을까? 평당 2,800만 원, 거의 10억 가량 되는 고급 아파트 수요가 과연 존재를 할 것인가? 여기도 미분양으로 남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제 우려들도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방직 아파트 이제 6월 다음 달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시공하고 실시 설계, 착공 승인,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순으로 해서 이르면 10월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모델하우스 광고 전담 문자 메시지들 우리 주변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아파트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이냐, 완판을 할 것이냐, 미분양을 할 것이냐. 아직은 예측이 힘들지만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3,000세대를 한꺼번에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해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분양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신가 재개발, 신가 재개발, 이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아파트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여기 지금 뭐 철거는 다 됐습니다. 착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뭐 조합 사업들이 다 어려운데, 여기도 지금 사업이 진짜 어렵죠. 이 조합원 수도 1,600명 넘어요.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고, 이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의 애타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또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서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들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는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는 해임총회가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해임이 됐죠. 그걸 두고 해임된 조합장은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정 다툼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조합장 해임이 정당하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요걸 놓고 이제 새로운 집행부 선출, 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6월 8일 신가 재개발,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졌죠. 흙탕물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신가 재개발 호를 끄집어낼 새로운 리더십의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라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현재는 3파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조합장, 이 후보가 3분이 나왔습니다. 다 조합원들이겠죠. 원주민들도 계실 거고, 또 새롭게 이 조합을 꾸려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슬로건을 내건 조합장 후보 3분이 이제 본격적인 이 선거전을 치를 겁니다. 3분은 확정이 됐고요. 23일 날 뭐 이 경찰 뭐 범죄 뭐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법률적인 이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 이제 사실 파악되면 이제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되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2월 3일 딱 일주일 후에 신가 재개발 이끌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진행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은 어떤 정책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얼마에 낼 거냐, 얼마면 사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공사비는 얼마냐, 시공사, 기존 시공사 있어요. DL, 아크로 처음 시작을 했었죠. 이 기존 시공사, 새로운 시공사,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분양가, 미분양, 무엇보다 이 조합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많죠.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4분 5일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그 해안 비전을 가진 이 조합장이 그 어느 때부터 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후보자분도 만나뵙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신가 재개발 이 조합 사업은 광주 조합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 부동산 시장, 더 크게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시장에 또 이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장이죠. 여기가 완전히 진짜 잘못돼서 까봐지고 쓰러지면 이 후폭풍이 이 신가를 넘어서 우리 지역 곳곳에 또 미치게 될 것 같으니까 해결책을 잘 마련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숙제를 풀어내야 될 이 첫 단추 조합장이 누가 될지도 이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들, 또 조합장 후보자님들 또 기회가 되는 데를 만나 뵙고 이 시장의 흐름들, 방향들, 이 전망들을 요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 19일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5.18 주간에 광주에서는 정말 큰 뉴스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인주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